우리가 이제 가등기 있죠? 이 가등기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등기를 아는데요. 가등기하고 중간생각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은 일단 셋 중에 한 문제를 일단 한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가등기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등기는 첫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빠른 순서가 좋아요? 늦은 순서가 좋아요? 빠른 순서가 좋죠.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등기부는요.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표제부는 뭐냐면 표제부는 이 1번, 2번, 3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1, 2, 3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있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순위번호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표시번호라고 얘기해. 왜 그러냐? 여러분요, 순위하고 표시는 전혀 다른 말이죠. 알겠죠? 순위라는 것은 뭐죠? 2번보다는 1번이 더 우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실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게 사실이냐면 이제 강의하고 있으면요, 여자분들이요 화장실 가서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미보선생님 왜 저렇게 말이 빠른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제 적응돼서 딱 좋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응됐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사실이죠. 왜? 자기는 적응이 됐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 적응 안 됐어. 그것도 사실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누구한테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라는 것은 건물이 전체 면적은 얼마고 몇 층짜리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하는 거지 벽돌 존지 아니면 흙집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죠?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유효하죠. 원래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이 불타고 지금 2층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여전히 3층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이 등기는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어떻게 등기하죠? 2층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표시 변경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거는 표제부는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지금 현재 1번이 3층짜리로 건물이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번지수로 아무리 가도 2층짜리 건물이야. 그럼 이 등기가 잘못된 거죠. 나중에 2번으로 바꿨단 말이죠. 2층으로 변경했어. 그러면 2번이 더 진실에 부합하죠. 그럼 2번 등기가 유효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걸 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순위번호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순위번호라는 말을 쓰면 1번이 무조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갑구나 을구는 권리를 따지죠. 권리.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냐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냐. 그러니까 뭐가 우선해요?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단 말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요. 2월 1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요. 4월 1일 날 중도금으로 3억을 줬어요. 10억짜리 건물인데.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요 6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4억을 줬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있더니 친구들이 얘기한다면 너 혹시 너 을한테 갑의 집 샀다며? 그랬더니 그러니까 야 걔 사기꾼인데 어떻게 또 집 팔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죠 이제부터. 알겠죠? 우리나라는 이중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이놈 집 팔고 도망갈 가능성이 또 있어 없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그랬을 때 내가 잔금 날짜까지 기다리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하니 나한테 이 사람이 갑이란 말이죠. 나한테 여기다가 가등기를 해달라. 가등기. 가는 뭐다? 거짓 가짜죠. 이 등기는 뭐냐? 이것을 본등기라고 그래. 진짜 등기를 할 때까지 10월 1일 날 진짜 등기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본등기라고 그래요.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좀 갈아가는 것은 예비로 내가 2번이라고 하는 내가 순서를, 왜 갑구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2번이라고 하는 순서를 내가 잡고 싶다 이 말이죠. 응? 그래야지 만약에 너가 다른 사람 병한테 팔아도 내가 몇 번이죠? 2번이니까 3번한테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번에 순위를 보존한다. 그걸 순위 보존적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매매 중개를 하다 보면 매수인들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간이 거의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하면은 불안하니까 자꾸 불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해주는 거죠. 가등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가등기하고 그러지 말고 매매대금 상당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근저당을 또 잡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매도인이 버럭 화내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매도인은 당연히 매수인을 위해서 권리를 그 사람이 불안한 것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상호간에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로 쓰는 것을 가등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가등기를 또 어떻게 쓰냐? 이 사람의 집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이 집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불안하니까 어떡 한다? 자기 친구하고 거짓말로 계약한 것처럼 하고 금융 거리를 남겨야 되니까 가등기한 번등기는 10년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2월 1일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은 한 8개월 있다 중도금을 준다고 하고 잔금은 또 1년 뒤에 하기로 하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융거래의 흔적을 남기죠. 계약금 줬다가 빼고 알겠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해가지고 중도금 1차 중도금 줬다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해놓는다? 가등기를 이렇게 쳐놓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가등기들은 진짜 가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값도 까먹고 당연히 우리는 더 까먹죠. 자기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다 보통 10년이 지난 가등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청구는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0년 안에 청구하는데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을은 더 이상 번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갑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갑이 갑자기 사망하면요 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요 이상한 종이들이 있으니까 다 붙여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요 등기를 봤더니 의리한 사람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한 사람이 이렇게 대들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아무튼 그런 것을 할 때 가등기, 또 가등기는 언제 또 문제가 되냐? 경매가 됐을 때 문제가 돼요. 경매가 됐을 때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당권에서 배울 건데 미리서 잠깐 얘기하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있죠? 이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면 간단히요.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보다 더 위에 선순위 이걸 2순위요. 2번이요. 2번 등기고 1번으로 여기 가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요 3번으로 가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보면 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해. 이것을 우리는 소재주의라고 그래요. 소재주의. 없어진다. 소재가 뭐죠? 소재한다, 청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깨끗이 썰어버린다 이 말이죠. 등기부를 다 없애버려.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1번의 가등기는요 1번, 여기는 2번이고 1번의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락인이 책임을 져. 그 말은 경락인이 이것을 인수한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합격을 하면 경매 강의를 지금 우리 학원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격생들이 지금 경매 강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본 강의를 하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했는데요.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해서 학생들이요 요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심화 과정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날 오후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워낙 경매 강의를 잘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경매 강의를 한번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경매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등기부를 딱 봤을 때 여기에 가등기가 있으면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에 가등기 있다 이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누가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구별해내는 방법이죠.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름이 뭐 비슷하다거나 사촌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은 사실은요 허위의 가등기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려면 물건들이 이렇게 큰 거나 이런 거 됐을 때는 이제 막 흥신소 해가지고 요즘 이제 뭐죠? 사법경찰이죠? 아니 뭐죠? 사립탐정이죠? 사설탐정 같은 거 고용해가지고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지만 알겠죠? 사실은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있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알아본다고 비용 들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등기가 있다고 믿고 그런 것은 경락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가등기는 그래서 또 가등기는 우리가
매매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증여나 이런 것을 하고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지만 돈을 빌리면서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죠. 우리가 원래 돈 빌리면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 못 갚으면 너가 나중에 번등께서 이거 집 너가 가져가라는 거죠. 그걸 말한다.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내가 집으로 돈을 갚겠다. 대신 집으로 돈을 갚겠다. 대물, 물건으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해서 미리서 약속을 하고 그걸 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을한테 가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을이 번등길에서 소유권을 아예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뭐를 해야 돼? 경매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담보하는 것은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주기로 하는 담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그런 담보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데 원래는 예전에는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우리가요, 이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무슨 가등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법에요, 그 등기법을 딱 보면 1번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이놈의 가등기가 순위보존적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하니까 아무리 1번이어도 경매가 되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위보존적 가등기는 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또 따져야 된단 말이죠. 선순위는 살아남고 후순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등기만 됐으니까 이놈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법원이 경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법원은 그 가등기권자한테 통지를 보내. 너 가등기 무슨 가등기야? 이렇게. 만약에 너가 돈 빌려준 가등기다, 담보 가등기죠? 그러면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 그럼 신고한 것만큼 내가 돌려줄게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배당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너가 순위보존적 가등기다, 순위보존적, 그러면 너가 증여를 했는지 매매를 했는지 그런 것을 그러면 알려줘. 그럼 너가 1번이면 살아남고 3번이면 죽을 거야 이렇게. 그걸 신고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보통 가등기권자가 잔머리를 굴리죠. 이 사람이 분명히 돈 빌려주고 5억짜리 집에다가 1억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거든요. 담보 가등기. 근데 이게 경매가 되면 자기가 지금 1번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신고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그럼 어떡하냐? 법원에서 뭐로 보냐? 일단 이 사람을 담보 가등기로 보지 않고 순위보존적 가등기로 봐요. 왜? 담보 가등기로 봐버리면 경매가 되면 무조건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버리면 만약에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는 담보 가등기 아니고 매매를 했다 해서 증거 대리면 나중에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냥 일단은 살아남는 걸로 봐. 순위보존적으로 봐줘.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경락을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경매가 1차 안 되고 2차 안 되고 3차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서울에서는 보통 20%가 차감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10억짜리면 2억이 차감되니까 8억이 됐다가 8억 16, 1억 6천이 차감되고 막 이렇게 쭉쭉 빠진단 말이죠. 그럼 3차 정도 이렇게 해서 유찰되면은 자기 지인을 통해서 경락을 받아버리는 거죠. 왜? 자기가 가등기가 있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거는 없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데 자기 지인을 통해서 경락을 받거나, 또는요, 이 사람이 남법만 먹고 있으면 자기가 손위보존적 가등기는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매 당한 사람은 그런 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런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런 악용 사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등기 규칙에 예규에서 그걸 정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받을 때 가등기가 딱 들어오면 이놈이 순위보존적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것이 순위보존적인지 담보인지 그래야지 알까. 그래서 이제는 등기부 앞에다가 뭐냐, 순위보존적 가등기, 순위보존적,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담보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등기부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등기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뜻이죠. 지금 내 말 지금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순위보존이냐 담보냐 이것이 딱 구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보면 담보가 느끼는 경매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순위보존적은 울고 가가지고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이나 또는 압류나 가압류나, 그럼 갑구든 울구든 압류나 가압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등기부를 보고.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좀 편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3년 전에요, 뭐가 나오냐, 순위보존적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옛날에는 판례가 말했냐,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그 말의 뜻이 뭐냐, 너 뭐 때문에 가등기니? 판례가 물어본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는데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 너는 왜 했니? 증여받으면서 가등기 했는데 너는 손익보전적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걸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 판례는 예전에 나온 판례고 그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그 A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손익보전적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담보가 등기하고 이것을 구별해서 등기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문제가 나왔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예규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아까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규칙하고 예규가 다르면 규칙은 하나의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예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 처리할 때 우리 이렇게 처리합시다. 그 등기소 법원의 그 장례들의 어떤 그 하나의 사무 지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또 한 번 문제가 또 한 번 나왔죠. 어떻게 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그래서 판례니까 만약에 이것이 규칙이었다. 그래서 그건 정답이 잘못된 것이에요. 무정했죠? 이것이 예규다 보니까 예규는 사무 지침이잖아요. 사무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등기 서류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학습 사람들이 자꾸 혼란이 싫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물어봐서 담보가등기다 손익보전적 가등기다 이렇게 하자. 이게 법이라든가 규칙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데 알겠죠? 그것이 이제 예규다 보니까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지금 실무는 어떻게 하고 있다? 담보가등기와 손익보전적 가등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가등기요.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중에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안 돼. 환매는 언제나 부기등기야. 알겠죠, 여러분요?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고 주등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환매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여기서 뭐는 안 된다? 보존 안 돼. 가등기는요, 보존 등기에 가등기는 안 돼. 알겠죠? 장래 청구권을 보존하니까 장래. 그러니까 보존 등기 안 되고 처분 제한 안 돼. 압류나 가압류에 가등기는 안 돼. 처분 보존. 알겠죠? 왜냐하면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청구권을 보존하고 할 때 그래서 이걸 보존하죠. 보존하고 할 때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등기 청구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또는 이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일 때, 시기부 정지조건부일 때. 그러면 혼인하면 토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혼인하면 그럼 혼인하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혼인하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요, 장래에 혼인하면 그랬으니까 장래죠. 그러니까 장래니까 이 사람이 또 마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찜을 좀 해놔야겠다. 침을 발라놓는다. 알았죠? 그걸 뭐란다? 가등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밖에 장래 확정, 장래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매매 이야기했다는 권리죠. 매매 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권적 권리죠. 현재 권리죠. 물권이란 말이에요. 현재 소유자가 이게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뭐는 되는데 채권적 청구. 여기 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라고 그랬지 아까 내가? 무슨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죠. 채권적 청구는 되는데 물권적 청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다 가등기 한다? 임차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 봐, 여기 이런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등기법에 이런 것들을 뭐라 할 수?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돼 있어? 등기한다고 돼 있다고. 이런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등기가 가능한 것은 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당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등기하니까 가등기 안 돼. 우리가 민법에서 등기하지 않은 것은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않고 나머지는 다 등기한다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하고 지역권 등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뭐 할 수 있다고? 가등기 다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저당권이 가등기 할 수 있다니까요. 1번 저당권이. 그럼 2번 저당권 등기가 됐겠죠? 1번이 저당권이 가등기 돼 있으면 1번의 손익을 보존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등기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좀 이따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자,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면 가등기요 그 논점을 뒤에 여러분요 맨 뒤에서 한 3장 정도 앞에 나와 있죠? 자료 이런 줬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이제 가는데 자 이제 봐. 자, 시기부 정지조건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요. 지금 여기 없나요?
지금 여기 왜 자료가 없지? 잠깐 보시면 여러분요 지금 여기 잠깐만요. 그림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잠 여기 봐봐. 자 지금 설명을 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봐봐. 여기 시기부 정지요건부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가등기죠. 이런 가등기는요 현재 효력이 없어요. 무슨 등기를 해야지? 번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렇죠? 자 채권적 청구는요. 여러분 채권적 청구는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이요. 정지조건부 범위는 현재 효력이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해야 효력이 있죠. 여러분요 시기부죠. 시기부 범위는요 현재 시기는 3월달 강의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아직 시작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있죠. 구조가 보면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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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죠 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정지조건부에 가등기 할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에 시기부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가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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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똑같죠. 원칙은 무효이고 나중에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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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이제 갑구를 이렇게 보시면요. 갑구를 보시면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뭐란다? 가등기라죠. 우리가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월 1일이고요. 3월 1일이죠. 그러면 여기 가등기가 2월 1일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갑은 병한테 그걸 팔 수 있는 거예요. 3월 1일 날요. 그러면 일단 이 병은요 일단 소유자가 돼. 그러면 이 사람 봐봐요. 1번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 이거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갑은요 을 명의로 2월 1일 가등기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 3월 1일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잃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은 가등기가 있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가등기는 2번의 순위만을 보존한 거지 진짜 등기가 있기 전에 해놓은 가짜 등기잖아요. 이걸 말한다? AB 등기라고 그래. AB 등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니까 갑은 병한테 팔 수 있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를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 자기 앞으로 등기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일단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그 뜻은 두 가지다. 갑은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고 병은 가등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알겠죠?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에게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병은 을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갑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여기서 가등기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을 1, 2, 3을 여러분 알아야 돼. 알겠죠? 1, 2, 3을 알아야 된다고. 가등기에서 1, 2, 3을 알아야 된다고. 가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 없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은 3월 1일부터 소유자라는 말은 3월 1일부터 뭐를 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가등기가 봐봐.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요 뭐 갑구를 구해가지고 막 이걸 암기하더라고요. 그거 쓰면서 그냥 등기부 봐. 등기 보고 등기부 보면 항상 눈으로 익혀. 어차피 그럼 등기부를 볼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이렇게 생겨 있어. 생긴 걸 쳐다봐. 알겠죠? 자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무슨 번호라? 여기 뭐다? 갑구죠. 갑구죠? 소유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죠. 왜? 갑구는 권리는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위번호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가 3번이죠. 3번이란 말은 앞에 1번, 2번 있는 거 지금 지웠죠. 다 쓰면 이거 다 안 되니까. 알겠죠? 3번으로 이 사람이 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뭐죠? 소유권 이전 총권 가등기.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했냐? 그냥 가등기라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등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다 저거 쓰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그 말은 이것은 매매를 했다 또는 증여를 했다, 교환을 했다 이런 증거죠. 담보 가등기가 아니다. 돈 빌려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옛날에는 그냥 가등기라고 했다니까. 얘가 그냥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된다고.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아, 매매했는데요. 아, 손익보전적이네요. 뭐 때문에 했어요? 돈 빌려줬는데요. 담보 가등기네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등기 물어보면 딱 할 수 있어. 알겠죠? 여기는 뭐죠? 등기 원인은 원인이 뭐죠?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그것을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등기 원인 권리자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모봉석,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그래. 등기 명의인 표시.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뭐라 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하고. 갑구는 어떻게 한다? 갑구는 먼저 무슨 번호가 있다? 순위번호. 두 번째 접수. 안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뭐다?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다시 뭐라고 돼 있다고? 맨 앞에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뭐 때문에 등기하냐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이냐, 보존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접수해야죠. 접수 언제 했냐? 왜 접수란 말이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등기가 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완료하면 언제로 소급해서 접수시로 소급하죠. 접수시, 그러니까 접수가 중요해. 접수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우리나라는 접수는 3월 10일에 돼 있는데 등기는 3월 12일 날 등기가 완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12일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3월 10날부터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무조건 중요하죠. 이해되셨죠? 다시 무슨 번호? 손위번호.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접수. 네 번째 원인. 뭐 때문에 했냐? 원인.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알겠죠? 이걸 갑구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표제별은 또 달라. 등기부하고 이런 것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 소유권 이전 담보. 여기 봐봐. 그냥 가등기 아니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고 돼 있죠? 이번에 지금은 이렇게 딱 구별해서 쓰고 있다고. 알겠죠? 지금은. 그래서 보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갑구니까 순위번호, 또 목적, 또 접수, 또 원인, 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건 여기 소유권 이전, 을한테 이전이 됐는데요. 여기 3번 있죠? 3번은 봐봐. 여기 뭐라고 했어? 대물, 대신 물건으로 반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나 돈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이 말이죠. 그것을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이렇게.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봐. 여기 한번 봐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러면 이렇게 쓰고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원래는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문제 내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별하고 있는데 등기부로 보면 구별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등기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등기부 보고 판단이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왜 틀렸냐고. 알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재가 안부터 받아들이진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기를 할 때 잘 모르고 내가 어디지 그 신문고에 제가 질문을 했단 말이죠. 질문을 할 때 내가 좀 자세하게 있었어요. 나는 남양주에서 공유사를 학원 운영하는 누구누구다.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출제가. 당사자 의사를 해석한다고. 그런데 2002년 1월 13일부터 이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야 되겠으니 국가가 정확한 답변을 달라. 알겠죠?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렇게 쓰면 공무원이 누가 답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자기가 가서 증언속으로 다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신문 나왔다는 거 다 빼고 애매하게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래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날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쓰면 누가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요. 국가한테 질문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결론을 딱 나온 것을 하면은 공무원들 누구나가 몸을 사린다. 그래서 이거 빨리 내리시고. 근데 이미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접수가 돼서 배당이 돼버린 거예요. 알죠?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배당이 이미 끝난 상태에 다시 이제 올렸죠. 하라는 대로 애매하게. 담보가등기하고 손익보전가등기하고 어떻게 다른가하고 등기의 A씨를 좀 보내달라. 그리고 우리는 담보가등기하고 손익보전가등기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앞뒤 다 답이 없고
등기부만 보내왔더라고요. 담보가 등기 이해하고 순위번쩍 가등기 이해하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증거자료로 쓰지를 못했어요. 알겠죠? 아무튼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맞는데 근데 이것을 공적인 장부로 해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증거 서류가 되는 거잖아. 국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마 해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더니 정말 안 해줬어요. 알겠죠? 근데 그래서 따질 수도 없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담보가 등기하고 순위번쩍 가등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본다. 자, 번등기 절차는 어떻게 하죠? 자, 갑구로 보면 이게 이제 가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순서를 봐. 먼저 가등기가 돼 있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2월 1일이죠.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병한테 무슨 등기 한다? 여기 이제 이전 등기가 되죠. 가등기가 있어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을한테 뭐를 한다? 이 소유자죠. 이 사람 3월 1일. 그러고 나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하죠. 10월 1일 날. 그러니까 먼저 가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어도 이건 보지 마. 본등기는. 가등기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럼 병은 여기서 이제 이 집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가등기계에서 본등기를 하잖아요. 언제? 10월 1일. 본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이제. 그럼 문제가 뭐죠? 우리는 일물 일권이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도 소유자고 본등기에서 여기도 소유자가 되면 소유자가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 있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따져. 우선적 효력.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월 1일이고 10월 1일이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이 사람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등기일 때 순서를 따질 때는 본등기 날짜로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날짜로 따진다? 가등기 날짜로 따진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언제고? 2월 1일. 여기는 언제고? 3월 1일. 2월 1일 가등기일 때 순위가 몇 번이고? 2번. 여기는 몇 번이고? 3번. 누가 더 빨라? 가등기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잖아요. 본등기는 비록 10월 1일 날 늦게 했죠. 그래도 순서를 몇 번으로 봐준다? 2번으로 봐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등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가등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했는데 가등기 때문에 자기가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등기는 어떻게 된다? 2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유권을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 그래서 나머지 이 등기는 이것은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누가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야. 등기관이. 아시겠죠? 지금 이해됐나요? 이게 가등기의 효력인 거예요.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죠. 비록 본등기를 늦게 했어도 알겠죠? 자기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10월 1일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물권 변동 소유권은 본등기 할 때 순위는 언제? 가등기 소속. 너무너무 중요해. 항상 이걸 바꿔. 이걸 항상 가등기는 이 지금 지문 하나가 가등기가 문제가 10번이 나오면 4번은 이게 정답이에요. 4번, 5번 이 지문이 정답이라고. 알겠죠?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 소유권은 본등기 할 때 순위는 가등기 할 때 이렇게. 가등기 할 때란 말은 본등기는 10월 1일인데 가등기는 3월 1일이자 2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소급한다. 뭐라고 표현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등기 하는 것이요. 엄청난 제도이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소급표가. 본등기는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요. 여기 봐봐. 여기 본등기 하게 되면 2월 1일로 순위는 소급한다. 이 말이죠. 순위가. 뭘가 소급한다? 순위는 소급하고.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니까 소급한다 한다?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또 뭐가 있다 이게. 그럼요. 이런 그 기출문제 한번 봤잖아요. 소급표가 있는 거. 이런 기출문제 그 민법총칙 40문제 기출문제 오늘 해설하는데 소급표가 있냐 없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소급표가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순위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거기가 또 연결된다니까요.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본등기 시 등기관은 병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해.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돼요?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가시를 수취하고 3월 1일부터 10월 1일 10월 1일 이후부터는 누가 과실을 수취하고? 을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10월 1일 이후부터는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냥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죠?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 갑에게 청구해요. 내가 지금 다 써놨죠? 잘 봐봐. 을은 가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은 양도인이에요. 을이
가등기 의무자죠. 의무자인 갑하고 이것도 둘이 똑같은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봐. 잘 봐봐. 이 을을 중심으로 보면 을은 가등기 권리자죠. 권리자고요. 이 사람은 가등기 의무자죠. 그런데 갑이 이걸 병한테 넘겼잖아요. 지금 병한테 넘겼죠? 넘기면 이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넘겨봤으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양도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갑은 병하고 관계에서는 양도인이고 을하고 관계에서는 가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을이요 번등기를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번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한테 청구해요, 병한테 청구해요? 번등기 할 때는 갑한테 청구해요, 병한테 청구해? 여러분요 여기 봐봐.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있으면 잠깐 봐봐. 아까 내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 이거 무슨 번호라고 그랬어? 이걸 무슨 번호? 순위 번호요. 순위 번호는 1번은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5번은 4번 다음에 2번 5번이잖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7번은 몇 번 다음에 7번이죠? 6번 다음에 7번이야. 좀 어려운 거라고 하니까 눈을 너무 크게 뜨지 마. 알겠죠? 7번은 6번 다음에 7번이잖아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갑자기요 준비한다고요? 눈을 다 크게 떠. 다 같이 눈을 크게 떠. 준비한다고. 어려운 거?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7번은 6번 다음에 7번이죠. 그럼 이런 봐봐. 이 사람 지금 몇 번이죠? 2번의 등기는 봐봐. 2번은 완전한 등기가 아니까 이거 배를 가르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갈랐죠? 여기는 가등기가 진짜 등기가 이거거든. 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만약 가등기를 딱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2번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3번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자체가 2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배를 가르는 거예요. 진짜 등기할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번이 지금 완성이 안 됐죠? 이 본등기라지 2번이 완성되잖아요.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라고? 뭘 떨어. 1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그러니까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등기를 받아오려면 몇 번한테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1번한테 받아와야 되니까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을은 가등기 권리자고 갑은 가등기 의무자고 갑하고 병을 기준으로 보면 갑은 넘겼으니까 양도인이고 병은 넘겨받았으니까 양수인이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병한테 청구하느냐? 갑한테 청구하느냐 이 말이죠. 병한테 청구하면 양수인한테 청구한다고 하고 갑한테 청구하면 양도인 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둘 다 나오니까 내가 그냥 둘 다를 같이 묶어서 써놓은 거예요.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았죠? 갑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왜? 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2번은 1번 다음에 8번은 7번 다음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등기관은 제3자의 등기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를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 명의로 가등기가 된 경우 어떡하죠? 이게는요 여러 사람 명의로 가등기가 됐을 때 나중에 공동 소유할 때 우리가 좀 이따 배워. 그때 보면 가등기 권리자 전원의 명의로 본등기를 해. 가등기 명의자 전원 단 1인이 한 사람이요 전원 명의로 본등기는 안 돼요.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하면 안 돼. 남의 등기를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 남의 등기. 그러니까요 전원이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한 사람이 등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지분만 등기해. 자기 지분만. 알겠죠? 가등기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전체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남의 등기를 해버리면 돼요? 내가 여러분의 집 등기하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자기 지분 3분의 1은 자기 앞으로 본등기할 수 있어요. 왜?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부 다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병이 전원이 자기네 지분을 3분의 1씩 등기해도 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것만 등기해야 되는데 남의 것도 등기해버리면 남의 등기를 처분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권리를.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항상 헷갈려요. 이거 자꾸 암기하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다 그냥요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 좀 있으면 우리가 공동 소유할 때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공동 소유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잘 안 보여요? 여기. 뭐 하나 돌아가죠? 여기 돌아가잖아요? 여기 봐봐. 을이요. 본등기 하기 전에, 을이 여기 본등기 없다고 그래. 을이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요. 이것을 넘기고 싶어, 병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기고 싶어. 왜? 자기가
직접 등기하지 않고 정한테 넘기고 싶다 이 말이죠. 그때 어떻게 넘기냐? 2번의 순서를 그대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순서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주등기라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것을 주등기 또는 독립번호라고 독립등기죠? 주등기고요. 이것 의의 일이죠. 다시 일 이것을 이걸 의라고 이거 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의리상하니까 그냥 뭐라고 하냐? 그냥 2-1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민법은 알겠죠? 공법에서 중개사법에서 아니 등기법에서 뭐라고 읽어? 2의1 이렇게 읽어. 알겠죠? 필요 없고 그냥 2-1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2번이 주등기고 알겠죠? 의의 일이 뭐다? 그것을 부기등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봐봐. 가등기도 부기등기에서 이전이 가능하다. 여러분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죠?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됐나요? 알겠죠?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들어보면 금방 끝나. 자 이제 번득기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봐봐. 아까 우리 3번 봐봐. 3번 아까 이거 여기가 배를 가른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이게 가등기죠? 가등기를 배를 갈랐단 말이죠.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뭐를 한다? 이제 진짜 등기해야 되겠죠? 모봉섭이요 가등기 권리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등기를 하게 되죠. 진짜 등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그냥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등기를 다 하죠. 그러면 이 등기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돼야죠. 그래서 가등기 3번 등기는 3번의 가등기에서 번등기로 해서 지금 이 4번의 등기를 어떻게 한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뭘 했다? 말소하게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여기 봐봐. 여기 5월 10일이죠? 여기도 등 번등기가 접수가 5월 10일 날 접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번등기 하면서 말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여기 보면 지금 번호로 보라고 번호. 여기 가운데 지금 배가 갈라져 있죠? 가등기 번등기. 가등기 번등기.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말소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중간 처분의 등기의 처리 관한 판례죠. 자 소유권은요 모든 등기.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요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밑에 있는 등기는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은 없어지지 않고 어떤 건 없어지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봐봐. 소유권은 모든 등기가 양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이 만약에 을이 가등기를 했죠. 나중에 을이 번등기를 하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번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죠. 그 밑에 있는 모든 가등기, 뭐 저당권이든 뭐든 필요 없어. 모든 가등기는 다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은 다 없어져. 자 지금부터 봐. 양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양립한다. 자 봐. 뭐래요? 모래사과는 같이 나란히 서 있죠. 이걸 양립이라고 그래. 양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합한다고 그래.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런데요. 일본 씨름처럼 한 사람이 여기 들어있고 한 사람은 밖으로 떨어져 있죠. 일본 씨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일본 씨름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래.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배타적이라고 그래. 배타적이다. 이걸 뭐란다? 독점이죠. 혼자 지금 하고 있죠? 독점적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경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것을 뭐다? 선택적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이제 무슨 문제 법정으로 읽다 오거나 책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는 얘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소유권은 다른 것하고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죠.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말소를 해야지, 말소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권이죠. 이용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용권은 상호간에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 상호간에 양립할 수 없다. 여기 봐. 여기서 여러분요, 뭐를 얘기하냐? 배타적, 독점적,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의 뜻이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점유한다 이 말이야. 점유. 그럼 점유로 봐봐. 여기 내가 물건을 지금 잡고 있죠. 물건 잡고 있죠? 그럼 이 물건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잡고 있는데 누가 잡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독점하고 있다, 배타적이다, 양립할 수 없다고 해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양립할 수 없다,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여기 봐봐. 뭐가 빠졌어 지금? 뭐가 빠졌어? 지역권 빠졌죠. 지역권 빠졌죠.
지역권은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 배타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역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가능해. 지역권은. 알겠죠?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이것은 다 점유를 해. 그러니까 상호간에는 양립할 수가 없다.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어서 양립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 우리가 일물 일꾼주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토지죠. 갑이 이 땅 전부를 을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를 주고 난 다음에 또 이 땅 여기 겹치게 이 부분에다가 또 지상권을 병한테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줄 수 있냐고 없냐고. 토지의 일부에다가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다 뭘 한다?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에다가 전체 땅을 을한테 전세를 주고 그 땅의 일부에다 다시 지상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부에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만큼은 줄여서 지상권을 주고 이만큼은 줄여서 전세를 주고 이만큼은 임차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토지의 일부라고 그래. 겹치지 않게. 왜? 양립할 수 없으니까.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 우리가 양립한다는 것은 둘이 같이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얘들은 셋은 같이 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 같은 범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이렇게 딱딱 썰어가지고 너는 이것만 먹어, 너는 이것만 먹어, 너는 이것만 먹어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전체를 을한테 주고 다시 여기다 일부에다 또 똑같은 범위에다가 안 된다고. 그것을 뭐한다? 양립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그것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뜻이죠.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소유권 빼고는 모든 권리하고 양립이 가능해. 왜?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소유권 빼고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여러분들 알면서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됐을 때는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 1번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종료된 중간 처분의 등기들 다 없어지죠. 아까 소유권은 다른 거하고 양립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잖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은 다른 거하고 양립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죠. 소유권. 그러고 나서 중간처분에 뭐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처분의 등기. 알겠죠? 그럼 중간처분의 등기가 뭐예요? 중간처분의 등기가 뭐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 거죠. 자, 1번, 2번이죠? 갑이죠? 여기 을이 가등기 했죠? 가등기가 언제요? 2월 1일이죠? 2월 1일인데 여기 울구에 가니까요. 여기요, 1번 A가 저당 근장이 있고요. 여기 2번 B가요, 전세권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3월 1일, 여기는 4월 1일 이렇게. 알겠죠? 이 사람이 본등기는요 10월 1일 했는데,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고 본등기하기 전에 있었던 등기들 있죠? 이것을 무슨 뭐라고 한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본등기 10월 1일이 본등기인데 본등기가 있기 전에 이 과정에 있는 것을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중간 처분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원칙은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거 뭐다? 가등기가 되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이나 가압류에 기한 경매 기입 등기. 이건 뭐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이것은 가등기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가등기는 3월 1일인데 이런 등기는 2월 1일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 이하의 등기만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1번요. 1번 갑이고요. 2번 을인데 을이요. 가등기에서 가등기. 이 가등기를요. 이 가등기에 대해서 뭘 했다? 이 가등기 자체 가처분 등기 있다 이 말이에요. 가처분이란 건 뭐죠? 이 가등기 절대로 포기하거나 남한테 넘기지 말라는 거죠. 처분 금지 가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는 이 2번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해요.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 당의 가등기 그것은 소멸하지 않아. 됐죠? 자, 그러면 저당권에 의한 가등기죠. 저당권에 의해서 가등기하고 나중에 본등기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저당권은 근데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은 우리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된다고 했잖아요. 유치권하고 점유권 빼고 등기한 것은 다 된다니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다 가등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가등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에서 본등기 시 중간처분 등기죠.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중간처분의 등기는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여기서 저당권은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다 뭐 할 수 있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본등기 하면 소유권은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소유권은 없어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서 본등기 시 잘 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 세 가지를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하니까 똑같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중간에 있는 똑같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살아남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것은 뭐를 한다? 중간 처분의 등기. 그 다음에 경우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및 처분 전의 등기. 저당권 이것은 직권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저것은 점유,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니까 사용 수익과 관계없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하고 중요하다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이 그 등기법에서 가등기에서 뭐는 없어지고 뭐는 안 없어지냐 자꾸 와서 따져. 알겠죠?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등기 효력이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아. 왜? 가등기는 오직 뭐만 보존한다? 수의만. 다른 법률관계가 뭐죠? 다른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가등기는 나중에 무슨 등기가 되죠? 본등기라죠. 근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돼 안 돼? 그럼 가등기를 왜 해? 본등기를 못하게 할 거면 가등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본등기를 금지하면 안 되지. 그럼 가등기에 의미가 없잖아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이거나 후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로 갈지라도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다른 무효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가등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을의 본등기로 병등기가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을이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그러면 후등기인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하죠? 그러면 병은 갑한테 쫓아가야죠. 야, 너 왜 이런 물건 팔았냐고. 그래서 576조 담보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다른 원인으로 이건 이제 뭐냐?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우리가 배운단 말 혼동이요. 우리가 혼동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혼동이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여러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면 1번 갑이죠. 갑이고요. 2번요. 을이 가등기를 했죠. 2월 1일 날. 그건 갑구예요. 근데 을구에 뭐가냐? 을구에 여기요. 1번에요. A라고 하는 사람 A가요. 3월 1일 날 저당이 잡혀. 저당. 이 건물의 저당이 2억이 잡혔다 이 말이죠. 2억이 3월 1일 날. 그런데요, 이 을이 가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어. 언제? 10월 1일 날 증여를 받아서 을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차피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나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하나 똑같다고 해가지고 너는 더 이상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10월 1일부터 소유자죠. 10월 1일부터. 근데 여기 저당권 언제 서 있죠? 3월 1일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있는 집을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의 가등기가 2월 1일이었으니까 만약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10월 1일 날 본등기했다고 해봐. 본등기하게 되면 가등기는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3월 1일이니까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라게 되면 이건 없어지는데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했는데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등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가등기의 경우 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6번 가등기가 불법에서 아주 중요해. 우리 한번 이걸 했어 이미.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이미 했단 말이죠.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죠. 그럼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7번 의뢰 본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죠.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병이 소유권에 의해서 가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 1번이 누구죠? 1번이 지금 갑이잖아요. 자, 2번이 누구죠? 을이요. 을이 지금 뭐죠? 가등기잖아요. 가등기. 알겠죠? 그러면 이 1번이고 이건 2번 을이 가등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3번이요. 3번 병이 이렇게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본등기는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요. 12년이잖아. 12년이. 그럼 더 이상 본등기 할 수 없죠. 그럼 본등기 할 수 없으면 이 가등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이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병이. 현재 이건 누구라고?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기 병이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0년이 넘으면. 알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하면 이제는 완전히 병만 소유자가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 봐봐.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은 가능해. 잘 봐야 돼. 봐봐. 가등기로 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가등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어. 그냥 민법적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가등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너 그 가등기 포기하지 마. 너 그 가등기 남한테 넘기지 마.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 왜? 가등기는 뭐죠? 청구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 여기까지 우리 뭐란다? 가등기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는 여러분 뭘 보냐면 이렇게 봐야 돼.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가등기를 보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첫 번째요,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담보가등기, 하나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 알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또 하나는요 돈을 빌려주면서 대물 반환 예약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담보가등기는 나중에 가등기 담보법에서 따로 공부하니까 그건 따지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 자체는 언제 소유자가 되냐? 가등기 할 때가 아니고 무슨 등기 할 때? 본등기 시. 그래서 소유권은 본등기니까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 자기가 바로 본등기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넘길 수 있죠. 그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기등기로 넘길 수가 있다. 부기등기로. 가등기가 본등기 청구는 몇 년을 소멸시효다? 10년이다. 10년이라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병이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린 것을 뭘 한다? 혼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에게 말 수 있다.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고, 병은 갑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도인한테 청구한다? 양수인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여러분 항상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자기보다 후순위한테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청구하죠. 앞에 있는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도인이라고 하고, 자기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권리자죠.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본등기 시부터. 순위는 어떻게 된다?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가등기는 어떠한 순위 자체만 보존한 것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등기 자체로 등기를 말소하거나 가등기 자체로 가처분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금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등기의 추정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